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우리 밥차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날씨가 뭔가 꾸리꾸리하다가도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또 날이 추웠다가도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날씨 변동이 많아서 잤다 보니까 품목도 가격 변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네.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른 게 많아서 이번 주에도 제가 별 기대를 좀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다시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괜히 또 그렇습니다. 어떤 물가부터 알아볼까요? 그러면 팀장님. 네, 건어물류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올랐나요? 네. 햇돌김이 출하되어 매대에 등장했는데요. 오, 보통 햇상품이 나오면 가격이 내려야 하지만 그죠? 올해 긴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탓에 수확 시기가 2주가량 늦어졌거든요. 근데 또 생산량도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가격은 한 속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돌김뿐만 아니라 멸치도 가격이 다시 올랐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유난히 길었던 더위에 고수온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겁니다. 가격은 1.5kg 한 상자 기준으로 최상의 품질의 상품은 2만 5천원에서 3만 원, 중품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돌김도 가격이 오르고 멸치도 가격이 오르고 요즘에 이 시간 통해서 맨날 가격 오른 얘기만 들어서 장 보러 안 가게 됩니다. 팀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근데 조금 이따가 네. 좋은 소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게 진짜 날씨의 변화가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폭염이 우리 바다와 육지 같은 생육 환경은 물론이고 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김장과 관련한 물가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많이들 김장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맘때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수도권 지역은 김장의 피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은 김장철이 다가왔구나 하고 확실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김장철 수요가 증가해서 김장 부재료의 미나리, 쪽파, 생강 이런 부재료 가격들이 올랐더라고요. 미나리는 1kg에 13,000원에서 14,000원, 쪽파는 1kg에 9,000원에서 만원, 생강은 1kg에 7,0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다행히 양파 가격은 동결이었고요. 15,000원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김장철 아니라 아직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향후 얼마나 더 오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다 오르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랑 무는 가격이 조금 내렸다는 뉴스들 나오던데요? 네. 이게 기대도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맞습니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좀 내렸는데요. 네.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에서 4,500원으로 무는 한 개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속이 꽉 찬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었는데 특히 배추는 폭염으로 김장용 배추의 심는 시기가 늦어졌었죠. 맞아요. 하지만 최근 낮아진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 등으로 생육이 원활해지면서 오히려 좋은 품질의 상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내리게 된 거고요.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일부 마트에서는 현재 정부 지원 사업 일환인 수급 안정화 대책 할인으로 3,000원대 그리고 2,000원대까지 가격을 선보이는 것도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재배 면적도 생산량도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작년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지만 앞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추가 10,000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2,000원, 3,000원대까지 일단 수급 안정화 대책 할인으로 그렇게 많이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안정세를 찾았으면 좋겠고 더 할인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른 채소들 가격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요즘 비가 오는 날이 거의 없고 맑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배고이, 피망, 고추류도 작업량이 증가해 공급량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내렸는데요. 배고이는 한 개 1,500원에서 1,200원, 홍피망은 한 근에 7,000원에서 5,500원, 청피망 한 근에 8,000원에서 4,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또 고추류에서는 아사기 고추가 한 근에 4,000원에서 3,500원, 청양고추가
한 근에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렸습니다. 진짜 고추류와 오이류 가격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되네요. 네. 이번엔 축산물류 가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축산물류에서는 오랜만에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 돼지고기 가격이 내렸습니다. 어, 목살과 삼겹살 모두 내렸는데 목살은 한 근에 16,000원에서 15,000원으로 삼겹살은 한 근에 18,000원에서 1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지금이 아직은 김장철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없는 시기인데 지난주랑 갑자기 추웠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내린 겁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이 다가오면 김장김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육 요리로 수요가 증가하고 그죠. 또 연말 되면 약속들 많으시잖아요. 회식이나. 그러면 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다리살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소고기나 닭고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소고기는 닭고기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요. 네. 소고기 중에서 등심은 한 근에 78,000원, 차돌박이는 한 근에 35,000원이었고요. 갈비살은 한 근에 8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도 다행히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1kg에 5,500원, 달걀은 왕랑 기준으로 한 판, 즉 39에 8,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소고기와 닭고기는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수산물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수산물류에서는 겨울이 제철인 생태가 매대에 등장했습니다. 생태? 네, 생태찌개로 많이 알고 계신 그 생태인데 한 마리에 8,000원으로 생태는 살이 희고 비린내가 적어 활용도가 높은데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비해 지방이 적고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철 별미인 생태탕이나 찌개 용도로 인기가 많고 그쵸. 또 일부 지역에서는 김장김치에 생태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 토막 내서 넣기도 하고 갈아서 넣기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굴, 숯꽃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굴은 1kg에 18,000원에서 2만원, 숯꽃게는 1kg에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굴 요즘에 진짜 제철이라고 하던데 굴 가격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번 주에는 수산물에서 가격 변동이 좀 많았네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수산물에서 가격이 오른 품목이 두 개나 더 있는데 지난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금량이 감소해 공급량이 낮아진 낙지와 홍합 가격이 올랐는데요. 네. 낙지는 한 쿠에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홍합은 1kg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역시 겨울은 수산물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고요. 얼큰한 생태탕 이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기대가 또 됩니다. 자, 그럼 화제를 좀 돌려서 견과류는 어떻습니까? 네, 견과류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고요. 밤이 한 대에 8,000원, 대추도 한 대에 8,000원이었고요. 네. 땅콩은 볶은 땅콩이 한 대에 15,000원, 생땅콩이 한 대에 14,000원으로 동결이었습니다. 견과류에서도 해상품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그 수급이 적절히 조절되면서 가격은 아직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곡물류도 견과류하고 이렇게 가격 변동이 비슷하게 가던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면? 네, 곡물류도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요. 네. 일반미는 8kg에 21,000원, 찹쌀은 8kg에 32,000원, 그리고 흑미간대 4,000원, 현미간대 2,000원, 보리쌀이 한 대 2,500원으로 가격이 다 동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견과류, 곡물류 가격 변동이 없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일류, 저는 과일이 참 궁금해요. 네, 과일류에서도 큰 변동은 없었는데 네. 오렌지 가격이 내렸습니다. 오렌지. 네, 오렌지가 7위과 기준으로 3개에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7위과가 뭐예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방금 7위과가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7위과 하면 한 박스에 오렌지가 72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오렌지는 5, 6과, 제일 작은 건 108과 이렇게 있거든요. 박스가 얼마나 돼요? 어떻게 설명드려요? 오렌지 72개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고 할까요? 그렇게 반대로 설명하신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냥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오렌지 박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보통 크기가 7위과인데 네. 오렌지 가격이 내린 이유는 작년에 사과나 배 같은 과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 과일 수요를 좀 분산하기 위해 수입과일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수입과일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내린 겁니다. 7위과도 내렸고 5, 6과 뭐 108과 이런 것들도 같이 내린 거예요? 네네. 오렌지가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럼 오렌지의 가격은 좀 내렸고 다른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변동은 이번 주에 크게 없었는데 네. 배는 한 개 6,000원, 사과는 한 개 5,000원이었고요. 철이 지나 곧 매대에서 사라질 포도는 3kg 한 박스 기준으로 2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감은 한 개 2,000원이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홍시로 유명한 대봉감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도 한 박스 구입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제철 과일 너무 그럼요. 좋죠. 네. 대봉감은요. 무조건 큰 걸 고르는 게 좋은 겁니까? 맛있게 익은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즈별로 단맛이 다를 거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네. 이게 한 박스씩 보통 대봉감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대봉감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봉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밥차남은 또 어떤 식재료를 추천해 줄지 이것도 기대가 돼요, 매주. 네, 오늘 추천드릴 식재료는 앞서 건어물류에서 말씀드렸던 품목, 바로 해상품이 출시된 돌김입니다. 곱창 돌김. 그렇죠. 돌김 중에서도 곱창 돌김인데, 네. 곱창김 하면 여전히 뭐 소나 돼지 부속물인 진짜 곱창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래서 곱창 맛이 나는 김인가? 아니면 명란김처럼 곱창이 조금씩 박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동교태 의외로. 식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 없으시겠죠? 그럼요. 네. 그럼 정확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네.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의 곱창 돌김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약 한 달여 이렇게 짧은 기간만 생산되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일반 돌김보다 맛과 향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 김입니다. 곱창 돌김 10월 말부터 한 달 정도만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적기인 건데 곱창 돌김 효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곱창 돌김은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체내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단백질도 풍부해서요. 근육이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효능들만 해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기관지에도 좋아서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질환 완화에도 좋고요. 네. 숙취 해소에도 좋은데요. 타우린이 풍부해서 다음날 해장용으로 김국을 드시면 숙취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빠콩님 같은 경우에도 숙취 해소에 좋답니다. 술을 사랑하시는. 자, 그럼 곱창 김을 특별히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곱창김은 네. 조미하지 않고 생긴 그대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할 정도로 기본 김맛이 좋거든요. 비린내가 통 안 나요? 네. 김 비린내를 조금 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도 느껴지고. 그래서 생김으로 드시면 바다의 향과 오돌거리는 특징적인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미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곱창 돌김을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김 구울 때마다 태우거든요. 어떻게 구워야지 잘 구울까요? 네,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직화로 굽기입니다. 가스불에 오징어 굽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 불향이 살짝 입혀지면서 정말 맛있는데 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게 문제죠. 네. 네. 두 번째는 팬에 굽기입니다. 달궈진 팬에 김을 올려서 구워주면 되는데 이 방법은 직화로 굽는 방법에 비해 조금 더 쉽기도 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이제 김가루가 날려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록색이 예쁜 색깔이 올라올 때까지 구워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최근 들어 좀 유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에어프라이어로 굽는 방법입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요리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죠. 그죠. 네, 김도 마찬가지인데요. 직화나 팬에 굽는 것을 한 장 한 장 구워야 하고 이렇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에어프라이어로 구울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잘라준 다음에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않게 세워주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한 180도에 3분 정도 돌리면 딱입니다. 다만 제품마다 사양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중간에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쓰러지지 않게 세워주는 게 일일 것 같긴 합니다. 네. 한 장 한 장. 자, 그러면 굽는 것도 일단 맛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르게 요리하는 김 요리 있을까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요리로 김장아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장아찌요? 네. 김을 장아찌로 만들면 김이 부드럽고 김향이 향긋하게 나면서 단맛, 짠맛, 단짠이 적당히 어울려진 맛이 납니다. 김의 비린맛도 좀 많이 사라지고요. 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곱창김 준비해 주시고 통마늘 5알, 대파 반쪽, 생강 조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소스는 진간장, 소주, 맛술, 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소주를 넣는 이유는 김의 비린 맛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끓여지면서 알코올은 날아가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김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팔팔 끓여주시고 끓으면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그리고 그 다 식은 간장물에 들어간 부재료들을 다 꺼낸 다음에 그 소스에 씨를 제거한 홍고추, 청양고추를 쫑쫑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깨소금을 2스푼 넣어주세요. 이제 김을 2-3장씩 겹치고 그 위에 간장물, 그 소스를 조금씩 부어주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끝입니다. 김이 금방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간장물을 넉넉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면 간단하지만 밥 반찬으로는 최고인 김장아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백동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요리를 꽤 잘하시는 것 같아서. 김장아찌 생소하긴 한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선한 김을 고르는 방법. 가끔 가다가 김을 잘못 골라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누린내도 나고 이게 좀 맛없는 김들이 있더라고요. 네, 누린내도 나고 바삭거리고 그 김 맛도 안 느껴지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곱창김 이런 김들을 살 때는 확인해야 할 것인데 바로 원초 함유량입니다. 원초 함유량? 그렇죠. 함유량이 100%부터 130%까지 다양한데 네. 높을수록 값이 더 비싸고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했을 때 검푸른 빛을 띠고 구멍이 숭숭 있어야 오히려 품질이 우수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의 두께가 두툼하고 묵직한 것이 아무래도 맛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두께가 두툼하고 묵직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구멍이 숭숭 있어야 되는군요. 네. 빽빽한 걸 골랐었는데. 그렇군요. 검푸른 빛을 떼어야 된다. 이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곱창김 맛있게 굽는 방법부터 김장아찌 알려주신 우리 백동훈 선생님 그리고 곱창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고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고요. 오늘도 다양한 물가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